여러분 안녕, 이면서다. 여러분의 능지는 어떠십니까? 능지가 높으신가요? 아니면 능지 처참이신가요? 지능이 원래 말이죠. 능지라는 말을 번역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말이 아마 없지 않을까요? 영어로? 그러니까 능지라는 그 말이 주는 조롱이 섞인 뉘앙스가 영어에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그런 느낌? 제가 딱 너 능지 무슨 일 있니?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번역하려고 하면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비슷한 말을 찾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 사회적으로 이 지능, 똑똑함 이런 것에 대한 뭐랄까 굉장히 중요성을 상당히 높게 보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특히 능지라는 말도 유행어처럼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도 능지는 아니지만 학벌 어구로 끌고 좋은 학교 내세워가지고 학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적으로 퍼져있는 그런 편견과 선입견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채널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서 조금 자유로워지시고 메타 인지를 통해서 좀 전략적으로 인생을 설계해 나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안 물어봤지만 가르쳐드림의 주제는 지능과 성공입니다. 성공을 하려면 능지만 높으면 되냐, 능지 박살이면 끝난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해서 타르모 스트렌제라는 학자가 메타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 연구에서는 성공을 교육, 직업, 소득 세 가지 차원으로 정의를 했는데요. 그게 맞건 틀리건 아무튼 그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능이 높은가 낮은가를 가지고 이 각각의 성공 요소에 대한 예측력을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은 지능이 가장 상관관계가 큰 게 뭐냐?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 수준. 왜냐면 지금 저희가 학교 공부를 해보신 분들, 입시를 겪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추상적인 추론 능력, 이해 능력 이런 것들을 시험에서 많이 평가를 하게 돼 있고, 이거는 IQ 테스트가 측정하는 것과 상당 부분 비슷하게 겹친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는 기본적으로 이런 인지 능력을 평가하고 선별하고 하는 뭔가 필터링 시스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더 다음 단계에서 어떤 좋은 교육을 받을지, 고등교육을 받을지 이런 것들을 선별해내는 그런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상관계수로 보면은 0.56, 이게 0.56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지능과 직업은 그것보다 높진 않습니다. 이건 0.43, 0.45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여전히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의사나 변호사 아니면은 저희가 박사급 엔지니어 이런 것들, 이른바 좀 전문적인 분야에 일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은 교육 수준이 높은 게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효과가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교육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업에도 상관계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성공 요소 중에 가장 상관관계가 낮은 게 소득입니다. 소득. 그래서 지능과 소득의 상관관계는 지금 직업이 0.45 이 정도 나왔는데 그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소득은 0.23 정도입니다. 혹자는 이걸 가지고 지능이 개인 간 소득 간의 격차를 한 4-5% 정도만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연구마다 보면은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IQ가 1 올라가실 때 얼마가 차이 나냐, 이게 나라마다도 다르고 연구마다 좀 다른데 아무튼 교육이나 직업보다는 훨씬 더 상관계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상당 부분은 지능 이외의 변수에 의해서 복잡하게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지능을 단독으로 보지 않고 그러면 지능이랑 다른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래서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랑 학업 성적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지능이 성공을 예측하는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수치로 비교를 해보면 예측 변수로 봤을 때 IQ가 0.23이면 부모의 학력 중에 아빠 학력이 0.17, 엄마 학력이 0.13, 직업으로 봤을 때 0.19, 부모 소득이 0.2. 이거 종합적으로 다 고려한 인덱스로 뽑아보면 한 0.18 정도? 그러니까 조금 더 낮기는 하지만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부모가 물려준 환경적인 자원들이 지능만큼이나 거의 중요하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럼 이제 약간 좀 우울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부모가 물려줄 것도 없고 지능도 높지 않으면 어쩌라는 거냐, 그거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2000년대 후반까지의 연구 결과를 분석을 한 건데요. 지능의 가치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뭔가 급상승했느냐, 역사적인 추세를 이 연구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능이 제공하는 이점 자체가 이 연구 때까지는 시대와 무관하게 일정 수준 정도로 거의 변하지 않고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AI 시대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능지가 더 중요해지지 않았을까요? 아직까지는 AI가 이렇게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서 지능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연구 결과는 없겠죠. 아무튼 지능이 되게 연관관계가 높은 건 내가 어떤 학교를 갈지,
플러스 어느 직업을 가질지까지인 겁니다. 근데 직업을 떠나서 소득을 우리가 논할 수 있느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꼭 전문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겠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에서 상위 1%가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소득에서 상위 1% 차지하진 않는다는 결과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이죠. 이거는 되게 최근 연구 결과인데요. 그래서 지금 환율 기준으로 한 연봉 1억 정도까지는 지능과 소득이 되게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그 이상의 고소득 구간에서는 이 상관관계가 굉장히 평탄화된다고 합니다. 인지 능력이랑 평생 소득 데이터를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지능은 특정 수준의 직업적 성공을 위한 일단 입장권 같은 역할을 해줄 수는 있는데, 그 문턱을 넘어서면 더 높은 지능이 더 높은 소득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최상위 소득 구간, 뭐 상위 1% 이렇게 가게 되면은 지능보다는 뭐 본인의 성향이라든지 운이라든지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인지적이지 않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돈을 남들보다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내 능지가 어떻고 내 교육이 어떻고 이런 것보다는 인지 능력 말고 내세울 게 뭐가 있는지, 그게 없다면은 어떤 걸 만들어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다른 연구 결과도 보면은요, IQ가 엄청 높은 사람들, 여기선 130 이상을 높은 집단으로 규정을 했는데, 높은 지능 집단이 파산 신청 비율이나 신용카드 한도 초과 비율이 더 낮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통은 저희가 능지 이슈가 있으면은 빚도 더 잘 안 갚을 것 같고 신용카드 한도 초과도 많이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그런 재정적인 실수가 평균 지능 구간에서 가장 적고, 이 지능이 아주 낮거나 아주 높은 경우에 재정적 위험이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수학 문제를 푸는 능력이랑 아니면 언어 이해 능력과 충동 구매를 억제를 하고 장기적으로 복리를 잘 누리는 그런 능력이 별개의 능력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삼성전자 사셨나요? 저는 안 샀습니다. 저는 아마도 능지가 낮은 사람은 아닐 겁니다. 저는 항상 지능이 너 정도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안고 살아왔고, 학업과 직업적인 영역에서 굉장히 뛰어난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단 한 주도 못 샀습니다. 살 생각도 못했고. 이런 게 진짜 능지가 아닐까요? 여태까지 삼성전자도 안 사고 비트코인도 안 샀고, 그럼 저는 뭘 한 겁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정말 많이 벌고 싶으시다면, 정말 상위 1%그 넘어서 고소득 또 고자산가가 되고 싶다고 하면 사실 좌절하실 필요가 없다. 적당히 잘 먹고 잘 살 때는 지능이 높은 게 되게 유리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것 말고 다른 플레이북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제가 보기엔 크게 어폐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머리가 나쁘면 성격이라도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지능자 내부에서도 성격이 소득 격차를 만든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커리어 초기에는 저처럼 건방진 사람도 성격 변수의 영향력이 미미했는데, 나이가 40 넘어가고 60 넘어가면 소득이 아무튼 제일 높아지는 시기에는 성실성 그리고 외향성, 이런 것이 소득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친화성이 높으면은, 친화성이 높은 남성의 경우에는 오히려 소득에서 페널티를 받았다라는 걸 같은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기도 해서 약간 제가 항상 채널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호구가 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호구가 되면 오히려 사람 좋다라는 얘기만 듣고 소득에서는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실성과 외향성의 경제적인 보상은 고학력자일수록 더 크다고 합니다. 그건 좀 슬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높은 지능과 학력을 가진 사람이 성실하게까지 하면 이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잘 된다라는 연구 결과 때문에 능지가 중요하긴 하군요. 아무튼 성실성, 인내심, 사회성, 자기 통제력, 이런 거 인지적인 거 아니죠. 그것도 사회경제적 성공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지능 검사 점수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능지가 높으신 분들도 성격이 좋아야 되고, 나는 지능 수준이 그렇게까지 뛰어나지 않은 것 같다 라고 해도 이런 비인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연구 결과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습게 보실 것이 아니죠. 또 그런 연구도 있어요. 성격과 지능이 불우한 가정 환경을 얼마나 상쇄할 수 있느냐. 연구 결과 성실성, 호기심, 긍정적인 성격 특성이 부모의 낮은 사회 경제적인 지위를 보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쇄한다는 거죠. 성격 특성이 표준 편차 1만큼 증가할 때마다 연간 소득이 한 $4,000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환산한 값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성격이 남들보다 표준 편차 1만큼, 표준 편차 1이면은 저희 그 통계 배우셨죠? 표준 편차 1이면은 1보다 바깥에 있으면은 몇 %죠? 피디님? 모르시나요? 통계를 잘 안 했어요. 그쵸. 능지 서로, 저도 능지처참, 저희 피디님도 능지처참.
표준 편차율은 평균을 기준으로 68% 데이터가 속하는 범위이니까 32% 나누기 2 하면 16%죠. 상위 16% 정도로 성격이 좋으시면 그러면 연간 4,000달러니까 이거 지금 보정하면 5,000달러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환율로 했을 때 한 900만 원이죠. 나라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성격이 상위 16% 안에 드시면 900만 원을 더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만큼 증가할 때마다 연간 소득이 4,500달러 증가한다고 하면 상위 한 3% 안에 드시면은 남들보다 성격만으로 1,800만 원을 더 벌 수 있는 거죠. 근데 굉장히 성격이 좋아야 되는 거에 비해서는 좀 보상이 짜다. 능지가 진짜 중요한 게 하나가 보네요. 여러분 능지가 중요합니다. 능지가 중요하다는 슬픈 얘기로 자꾸 가고 있는데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어쩌겠습니까? 누구는 잘생기게 태어나고 누구는 또 못생기게 태어나고 타고난 거는 저희가 바꿀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능지 나쁜 사람들 망했다. 이미 약간 사회적 분위기가 좀 그래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안물가를 말씀드린 이유는 지능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당 부분 타고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지능 수준이라는 거를 측정하는 방식 자체가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를 가지고 점수를 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100명 있으면은 누군가는 평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원래 지능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내가 뭐 열심히 지능 개발을 해가지고 바꿀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바꾸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메타적으로 인지를 하고 나한테 맞는 전략을 찾으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잘 먹고 잘 사는데 지능이 상관계수가 1이에요. 그러면은 지능 측정하고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지. 못하러 저희가 공부도 하고 뉴스도 보고 이런저런 거 공부를 해다가 삼성전자 사볼까 해서 삼성전자도 사고 이런 것들을 왜 하겠습니까? 정보 같은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운때가 맞아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 그런 것들이 꼭 지능 하나를 잘 타고났다 아니면 지능과 연결되어 있는 교육 수준이 높다라는 것만 가지고 다 정해지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불리한 게임에 또 뛰어들어가지고 그걸 고집하면서 어려운 선택을 하고 어려운 방식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답은 없겠지만 유불리를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지능이 되게 높은 것 같아. 나는 공부를 덜 해도 성적이 잘 나와. 시험에 잘 붙어. 이러면은 그 방식으로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게 나는 성격을 더 외향적으로 해야겠어. 더 좋은 성격을 가지고 더 성실해져야겠어. 왜냐면 그럴수록 더 효과가 극대화 된다고 하니까 그런 거에 더 신경을 쓰시면 되는 거죠. 그건 마치 얼굴이 이제 차은우 씨나 이런 분들처럼 타고난 사람들의 경우에는 잘생겼으니까 먹고 살기 편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격만 좋으면 더 먹고 살기 편하겠죠. 그런 거랑 비슷하게 타고난 것들을 잘 이제 가꿔가지고 유리하게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다. 내가 조금 학창 시절에 이것저것 해봤는데 남들이랑 같은 시간을 했을 때 남들보다 월등히 더 좋은 성적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물론 해보지도 않고 포기를 하실 필요는 없으나 한번 한 사이클 돌려보면 대략적으로 느낌이 올 거 아니에요. 본인도 그랬을 때 굳이 불리한 방식의 경쟁이나 무언가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다 지능이랑 상관 있는 건데 어차피 뭘 배우든지 지능이 높은 사람은 더 빨리 배우고 더 잘할 수 있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능이 높았을 때 유리한 활동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 인지부하가 센 것들, 멀티태스킹을 하는 거, 그리고 고도의 추론행위가 필요한 거, 고도의 전략적 사고, 또 뭔가 문제 해결이 계속 똑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고도로 비정형적인 것들,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일들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사고 수습해줘야 되고 새로운 전략 짜내야 되고 이런 것들, 혹은 내가 머리가 좋으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학벌이 좋으니까 라는 이 평판으로 승부하려는 것들, 이런 것들 거의 제 얘기인데요. 제가 먹고 사는 방식이네요. 좀 재수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진짜 유리하니까 계속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동시에 되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사업을 하니까 전략적인 것들,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모든 분쟁이 다 각각의 새로운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가지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죠. 또 막 수능 성적표 같은 거 보여주면서 학벌 자랑하면서 그거 가지고 학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런 전략, 고지능을 이용한 전략적인 플레이에 가깝네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재수없나요? 재수없으면 편집해 주십시오. 근데 저는 성격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외향적이지 않습니다. INTP고 대외적인 사교 활동을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생각보다 성실해 보이지만 되게 게으릅니다. 어느 정도로 게으르냐? 누워서 일을 합니다. 누워서 일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항상 누워 있습니다. 집에서 일할 때 항상 누워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오면서 드라이브에서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는 아침에 이불을 개지 않습니다. 절대 개지 않고 어차피 치울 거면 어질러핀 거를 다시 정리해 놓지 않는 굉장히 게으른 사람입니다.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해주지 않습니다. 둘 다 게으른. 하지만
아내의 능지가 높은지 아닌지는 이제 본인만이 알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은 평균적인 지능 지수에서는 유리한 전략이 아닌 거죠. 아닐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그걸 더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멀티태스킹에 기반한 부하가 센 업무들은 피하셔야 되는 거죠. 인지적인 거를 하더라도 뭔가 고도의 추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영업을 하는데 고도의 추론 이런 게 필요한가요? 우리가 고도의 추론 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인간관계를 살 수 있나요? 같이 술 먹고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살 수가 있나요? 그 전략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저도 이거를 지금 안물가를 하면서 느낀 건데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 전략적인 우위를 어느 정도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아는 진짜 돈을 제 또래에서부터,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부자인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똑똑하고 학벌 좋아가지고 그렇게 된 사람이 지금 생각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위아래로 제가 생각해봤을 때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뭔가 업무를 배우고 추론 능력을 배우고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부자가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있거든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있는데 부자가 없습니다. 압도적인 고소득도 없어요. 왜 그러냐? 돈을 많이 버는데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진짜로 돈을 많이 벌려면. 제가 아주 가까운 분들 중에 부자인 분들한테 배운 거를 떠올리면 인간관계의 방식이나 행동의 준거가 되는 철학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냐,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일은 어떻게 시키냐,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고 그들한테 어떻게 보상을 해주고, 돈을 버는 아이템은 어떻게 찾느냐. 혼자서 추론해가지고 절대 잘 결론을 못 내는 것들이 뛰어나신 분들이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삼성전자 사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혼자 무슨 주식이 오를까라는 상상을 하지만 삼성전자가 오를 거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추론해가지고 되는 영역이냐. 누구 뭐 주식 잘하는 분들은 추론해가지고 되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아니면 뭐 저의 능지가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능이라는 것이 교육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지위, 소득과 분명히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는 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지능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다 결정된다? 절대로 아니고요. 다만 본인의 지능이 어떤지에 따라서 유리하고 불리하고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을 면밀하게 좀 가다듬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들은 여러 가지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메타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능지? 그거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훨씬 중요한 게 있을 수 있으니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제일 유리한 걸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타인지가 중요합니다.